이거는 2장씩 써도 되니까 필요하면 여기 갖다가 모자랍니까? 네, 한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감기나 네, 또 요번에 또 오래가네. 네, 조심들 하시고 마스크도 좀 지하철 타거나 그럴 때 마스크도 하고 아니면 그냥 어차피 한 번은 걸린다 이런 사람들은 뭐 빨리 걸려버리는 것도 괜찮아. 좀 아파야 건강에 소중한 걸 다시 새기고. 이 추석 연휴에 나이로 일가 친척 다 모여서 놀고 이런 시간에 공부를 하고 올해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명절 때 놀고 또 빨간 날은 쉬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복이형 영화를 누리겠다고 누리고 살아. 근데 올해만 이렇게 빨간 날도 공부. 우리는 뭐다? 1년간 한시적 생명이다. 빨간색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가열차게 달려봅시다. 달려서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지난번 우리가 전이 원소 하다가 어디까지 했나? 착화물까지 했던 것 같은지 아닌가? 책으로 352쪽 펴보세요. 교재 우리 책 PDF로라도 뭐 보내줄까? 책이 없어? 어디 있나?
큰일 났다. 내 노트북이 갑자기 꺼진 다음에 안 펴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네. 우리 그 일본어로 돼 있는 거라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 이거 단체 카톡에 한거 올려. 책들 다 있나? 없는 사람? 저기 없나요? 무기 원래 일본어로 돼 있는 거 있을 거야. 단체 카톡에 좀 올려봐. 원서로 돼 있는. 그러니까 챕터 4 뭔가? 여기가 호 맞나? 여기? 5야? 5 올리지. 아까 금방도 아까 프린트 뽑고 왔는데 왜 책상에 놔뒀더니 얘가 먹통이 되었지? 바이러스 먹었나? 자, 352쪽 보겠습니다. 352쪽. 철이네요, 철. 우리한테 제일 어찌 보면 친숙한 금속이죠. 쇠못. 이런 거. 기차, 전철 이런 거 다 철기 시대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철의 단체의 존재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있는데 이게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Fe2O3 이렇게 돼 있죠. 일산화탄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철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여기 숫자 안 쓰겠습니다. 이 녀석은 보통 코크스라는 거, 코크스를 태우면 불안전소에서 이게 생기고 이걸로 이제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다 뜯어내는 거. 그래서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알아주고. 철의 단체, 철이라는 놈의 성질이 회백색은 알 거고, 그 다음에 산과 반응하면 당연히 수소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수증기와 반응하면 수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 하나, 수소에다가 별표가 화학식의 수소. 철과 물이 뜨겁게 해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포항제철은 누가 하고 현대하고 친해요. 왜? 요걸로 수소 자동차 만들고 하니까. 현대도 제철이 있잖아. 제철에서 수소로 하고. 그 다음에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산화.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거는 뭐냐면 빨간 녹이야. 불그스름한 적갈색 녹인데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 이제 쇠못을 불꽃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꺼멓게 돼요. 그래서 적철석, 그 다음에 흑철석, 검은 녹 이렇게 Fe3O4, Fe3O4 이렇게 되는데 이거 검은 녹이래. 검은 녹. 이거 생기면요 녹이 잘 안 슬어요. 이렇게 잘 안 갑니다. 요거는 보통 산소하고 물이 있을 때 이게 잘 생기는 거야. 그래서 녹이 슬지 않게 하려면 산소 못 만나게 하고 물 못 만나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밑에 구리, 은, 금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막 공부할 건 없고요. 은에서 은, 구리는 여러분 많이 아는데 구리도 좀 볼까요? 거기 전해정연이라고 있어. 전해정연. 뭐냐? 전기분해해서 구리를 99.99%로 깨끗한 구리를 얻어내는 방법을 전해정연 이렇게 부르고요. 이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동도 좀 알아놓을까요? 99%의 조동. 조동. 원래 이게 흙이나 돌멩이에 CO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때 요거를 산소를 요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를 뜯어내면 요게 있는데 요거를 또 끄집어내서 우리가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공하기 전에 CuO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동, 이걸 조동이라고 합니다. 은 자연으로 얻고요. 황화물이나 연마물로도 산출된답니다. 금 자연으로 금덩어리 그냥 발견하죠. 이런 얘기고 물리적 성질 해서
구리는 붉은색, 은은 은백색, 금은 노란색 광택이 있다. 전성 연성이 크다. 이렇게 하시고요. 금은 금속 중 최대. 최대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잖아. 은 넘버 2. 그 다음에 전기나 열은 누가 전달하냐면 자유전자가 전달을 해. 자유전자가 열이나 이거를 빨리빨리 전달을 하는데 누가 1등이냐? 은이 1등이다. 아시겠죠? 전기 전도성은 누가 제일 크다? 금속 중에 은이 제일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53쪽으로 갑니다. 거기 산화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기 어렵고요. 그냥 여러분 이제 구리가 오래되면 녹색 뭐 이렇게 허연 거 뭐 생기죠. 녹색 같은 거 녹청이라고 그러는데 화학식도 복잡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그 6에서 10의 중간 정도죠. 중간 우리 쪽수의 중간 정도 보면 금이 왕수에 녹는 화학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외우기도 어렵고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왕수는 질산과 염산을 1대 3으로 섞은 혼합산입니다. 아시겠죠? 혼합된 산이고 요걸로 뭘 녹인다? 금을 녹인다. 물론 은도 녹일 수 있습니다. 금을 녹이는 게 요 녀석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면 크롬, 망간, 철, 뭐 코발트, 니켈 뭐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이 표를 외우기도 그렇고요. 스틱, 바크롬 여기서부터죠. 스틱, 박구령, 망칠거니, 구라 뭐 이렇게 외웠는데 스틱, 바크롬, 망, 칠, 코니, 구라인데 아연은 여기서 안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양쪽성에서 다루려고 이걸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전통적으로 요까지만 전이원소로 갖고 하다가 이제는 뭐 요까지 전이원소라고 해도 여러분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책의 구성상 요거는 양쪽성 원소로 다루려고 빼버렸고 그 다음에 요거 밑으로 귀금속 쪽이라고 해서 은하고 금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 외우는 거 주기율표상에서는 금, 은, 아니다 구리, 은, 금.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여기 백금이야. 그 다음에 피로 시작하잖아. 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 알아둘 게 팔라딘이야. PDCl2. 기억나십니까? PDCl2? 어딘지 몰라? 이거 알코올을 산화해서 알데히드로 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 알데히드가 아니고 에틸렌을 산화해서 갈 때 이거 씁니다. 어쨌든 여러분 팔라딘 여기 있는 거고 요 은이 여기 있잖아. 야 나도 수은이야. 나도 옆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고요. 여기가 카드뮴 뭐야? 이따이 중금속 이따이 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위치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특별히 여기서 제일 밑에 봐봐. 제일 밑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갈수록 뭐 전자 잘 준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요 놈들은 또라이란 말이야. 또라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요 망간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전이원소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예외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루미늄은 여기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알루미늄. 그래서 야 알페니 이런 거 있었잖아. 알페니 이거 뭐였어? 농질산과 뭐 이렇게 부동태를 만들어서 반응하지 않나. 기억나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부동태 뭐야? 반응 안 한다. 그래서 근데 요 사이에 껴있는 얘는 어떻게 추정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보기에 나는 코발트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아씨 얘도 부동태 한다 그러면 그냥 맞다로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뭐야 뭐 얘도 하고 얘도 하는데 얘만 유별나게 안다면 허물나게 강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뭐 다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다 공부하고 다 체크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찍는다면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표에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4쪽까지. 여러분 거기 그림에 보면 제일 오른쪽 위에 산화수가 플러스 6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이온은 플러스 6도 있고 플러스 3도 있는데 거기 보면 CrO4가 있고요. 요런 두 놈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CrO4E-하고 Cr2O7E-. 근데 이제는 요거 조금 거시기 하지만 외워야 돼요. H+를 넣어주면요. 여기로 가고요. 두 개가 붙어서 두 개 숫자까지 써볼까요? 두 개가 이거 하나로 가고 물 하나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상황에다가 OH- 염기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로 가고 아시겠죠? 그래서 산이 되면 얘를 두 개로 만들어요. 이게 노란색인데 노란색 두 개가 합쳐지면 좀 진해지겠죠?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도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요. 거기 크롬산 칼륨 K2CrO4 황색 결정인데 물에 녹으면 이제 CrO4E-가 물에 녹아서 노란색이 되는데 여기다 H+를 막 집어넣어서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두 개가 붙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색깔이 진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주황색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등황색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그냥 황색이 아니다. 진한 쪽으로 아시겠죠? 진한 쪽으로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pH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게 더 안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게 더 안정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pH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H+가 많이 있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pH가 7.4가 인간이 정상이라고. 7.8 되면 죽어요. 7.0 돼도 죽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따로따로 있어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얘는 붙어버리고 이러면 죽잖아. 그치? 자, 그 밑에 여러분 낙은 바륨이 있는데 요거 색깔 PbCrO4 노란색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g2CrO4 적갈색 요거만 별표가 적갈색. 은이 이 Ag2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쓸래? 요렇게 되면요. 갈색입니다. 갈색. 그래서 여기 은이 나왔기 때문에 옆에 살짝 써서 비교해서 여기는 적갈색, 여러분 갈색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크롬산 바륨도 노란색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자로는 황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황색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밑에 니크롬산 칼륨이 있는데 잘 보세요. 거기에 빨간 주황색, 적주황색이죠. Cr2O7E- 여기 산성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산화했어? 환원했어? 환원했죠. 그러면 다른 놈을 뭐 시켰겠어? 산화시켰겠죠. 그죠? 다른 놈을 산화시켜. 그래가지고 얘가 CR3+가 되는데 암녹색이라고 됐죠. 암녹색. 여러분 물감에 녹색이 뭐로 만든 거냐? 이걸로 만든 겁니다. CR3+가 여러분 이제 유화 그림 그리고 이럴 때 진한 녹색, 이거는 이제 CR3+자입니다. 무슨 제다? 산화제입니다. 금산수용. 그래서 이 녀석은 산성에서 작동을 하는데 H+ 산성에서 작동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 전자 여기 뭐 14 이렇게 됐고 전자가 여러분 외울 건 아니야. 나 이렇게. 그러면 CR3+. 여러분 산화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의 산화수 얼마일까요? 1바타 누구? 얘가 1바타야. 기억나? 산화수 정할 때 1바타. 1쪽의 금속 플러스 1.
2족의 금속 플러스 2, 알루미늄 플러스 3, 플로린 마이너스. 이게 1빠다 1빠다. 그래서 얘가 1빠다 플러스 1 몇 개야? 일자리 2개. 그죠? 2빠다 수소 H 플러스 1. 그지? 그 다음에 3빠다 산소 마이너스. 수소 없으니까 얘가 2빠다 두 번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4 마이너스 14 플러스 2니까 전체 빵이 되기 위해서 여기 얼마? 마이너스 12.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6짜리 몇 개? 플러스 6짜리 2개. 크롬의 산화수는 얼마냐? 플러스 6에서 얼마로? 플러스 3으로 가는 거라.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비교. 자, 플러스가 있어. M에는 현재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얘가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KMNO4 마이너스 2, 4, 8 그죠? 마이너스 8.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얼마? 플러스 7. 플러스 7짜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요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요거하고 짝을 이뤄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M에는 뭐야?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간다. 기억해야 된다, 아시겠죠? 왜냐면 화학식을 나중에 쓸 때 시간도 빨리빨리 절약될 수 있고 요 정도는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학생들 있어요. 공부 곁들도 안 했으면서 막 이거 외우라고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덜렁덜렁한 거야. 왜? 화학식을 허블하게 맞네 이러는데 아니 책을 서너 번 읽었는데도 안 외워지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근데 한 번도 안 읽고 처음 공부하면서 욕심만 득식을 해가지고 외워지네 안 외워지네 어렵네 뭐 할 게 많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얘가 여러분 꼬시고 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적당히 얼렁뚱땅해 이렇게 꼬시는 거라니까. 아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수능 강사인데 야 니네 이 책 5번만 읽으면 야 무조건 대학 들어가. 그러면 아유 병신 뭐 이럴 거야. 누가 믿어 그걸? 아무도 안 믿지. 우리는 이론 다 알아도 못 풀어요. 수능 문제는 정말 재수없게. 재수 좋아야 풀려. 재수 없으면 안 풀려. 근데 일본 문제 안 그렇다고. 거기다가 한 65점이면 무조건 붙는단 말이야. 반띵만 좀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책을 이거 읽으라고 시간 날 때마다. 알았지? 자, 그렇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이 다시 읽을 때 생각날 거예요. 그 다음에 망간 있죠? 망간. 지금 등장한 산화수가요. 플러스 7. 얼마? 플러스 2. 이거 산성이에요. 산성. 이렇게. 그런데 요게 중성이나 염기성에서는요. 뭘로 변하냐면 MnO2가 돼요. 검은색이 돼요. 검은색. 그럼 여러분 얘는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2짜리 2개니까 0 되기 위해서 얘는 얼마? 플러스 4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속이 H 플러스의 양에 따라서 생성물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pH 조절을 잘 하면서 실험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 산염기할 때 완충용액이라는 걸 하잖아. 그게 왜 필요해? 얘가 중성을 유지해야 돼. 아니면 염기성을 유지해야 돼. 그럼 pH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완충용액 속에서 반응을 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산화망간 나온 거. 그 다음에 요거 꼭 알아두시고 얘가 산화제 넘버 1. 얘 산화제로 넘버 2. 선생님 나 이거 처음 봐요. 아니야. 여러분 요거 뭡니까 요거 아닐린 그죠? 아닐린 기억나나요? 아닐린
이걸 넣어서요 산화시키면 검은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을 열로 해서 아닐린이 시커멓게 되더라. 아닐린 블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까만색은 아닐린 블랙입니다. 이 까만색, 핸드폰의 까만색, 어디든 다 까만색은 지금 지구상에 까만색은 다 아닐린 블랙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산화시킬 때 뭐 쓴다? 중크롬산 칼륨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에서 이걸 넣으면 넘버원 이걸 넣으면 흐르륵 카르복시산 식초로 가버려요. 그래서 약간 느리게 좀 약한 놈으로 어디 알데히드를 싹 거쳐서 그 다음에 식초로 가게 해야지. 그러면 이거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돼? 이거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알데히드를 얻는 실험적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달군 구리줄을 불꽃에 막 넣어서 달군 다음에 알코올에 막 집어넣어. 그 다음에 불에 지져서 또 이게 이제 실험에서 만들 때 알데히드 만드는 방법이고, 이거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너무 실험적으로 알데히드 못 얻어요. 얘가 강력해서 다 식초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뭐 굳이 쓰려면 중크롬산 칼륨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철 화합물 보겠습니다. 철은 플러스 2와 플러스 3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을 막 해봐야 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그 밑에 그림에 있어요. 그림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철 공부할 때는 요 그림 한번 쓱 보고 기억난다.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 나 이제 철에 대해서 화합물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철이야 뭐 우리 이게 네모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쇠야, 철. 예? 여러분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뭘까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지구. 지각 말고. 이거 지구 넘버 1입니다. 지각 넘버 1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지각에 많이 있는 성분 원소는 산소 1등, 규소 2등, 알루미늄 3등, 철 4등. 그 다음에 지구. 왜냐? 얘는 계란이면 계란 노른자인 이 내 핵이 철로 되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마그마가 자글자글 끓을 때 철 성분은 무거우니까 어디로? 아래로 들어가서 지구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남극 북극 해서 자석처럼 역할을 하는 것도 요 지구에 있는 요 철 때문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이고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산을 넣을 때 묽은 염산이나 묽은 황산을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요? 알펜 기억나? 진한 질산 넣으면 부동태 형성해서 안 녹아. 그지? 진한 황산 넣어서 막 가열하면 알펜. 그래서 철이잖아. 부동태 만들어서 더 이상 반응 안 해. 그러니까 묽은 걸로 해야 돼. 진한 거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묽은 요거나 요거 넣어주면 당연히 수소기체가 발생하겠죠. 수소기체. 그죠? 이때는 FE가 3가까지 다 가지 않고 E 플러스까지 갑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FE, E 플러스. 그래서 여기 이제 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버들버들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색깔을 여기저기서 막 보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녹 쓴 거는 2 플러스가 아니야 3 플러스야. 그래서 요놈이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얘가 녹슬어서 산화수가 3 플러스가 돼요. 3 플러스. 그래서 철이 양이온이 될 때는 2 플러스 아니면 뭐 3 플러스다.
얘는 그냥 놔두면 여러분 Fe 플러스 물에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공기 중에 산소하고 붙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쇠가 녹슬면 오래오래 녹슬어서 그 상태 계속 유지하잖아, 그지? 그게 이제 산 플러스잖아. 여러분 여기다 색깔 좀 쓰시겠습니까? 여기가 담록색입니다. Fe 플러스의 이온의 색깔은 연한 녹색입니다. 앙금이 되면요, FeOH2 앙금이 되면 녹백색이 됩니다. 요놈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적갈색, 적등색, 적황색, 여기 뭐라고 번역을 해놨지? 이거요. 적갈색, 적갈색. 적갈색. 얘가 더 안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이제 앙금을 다 정리를 할 건데 염기성이면요, 염기성 용액을 넣어주면 OH-를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염기성 용액을 넣는다, OH- 이걸 이제 넣어준다. 근데 생각보다 OH-가 앙금의 여왕이야. 그래서 퀸이라고, 퀸. 무조건 앙금이야. 그래서 이제 앙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앙금이니까 네모로 딱딱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 플러스짜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2 플러스짜리니까 3 플러스니까 뭐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산화를 시키면 얘가 뭐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뭐 산화. 자, 박스가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동그스름하게 되어 있고 네모로 되어 있다고. 얘는 앙금이다 이런 뜻이야. 얘는 악화하지 당연히. 어렵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열심히 써라. 왜 안 쓰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어? 선생님이랑 얕은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안 볼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잔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꼭 공부를 있잖아. 책상에 앉아서 엄청나게 무슨 심각하게 앉아서 개폼 잡으면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수업 잘 듣는 게 장땡이라고. 열심히 쓰세요. 책에 없어. 다 있는 게 아니야. 정리돼 있지 않아요. 머리에 넣나요? 이 정도는? 자, 여기서 뭐고? OH가 생각보다 OH가 앙금을 잘 만드는구나. 앙금입니다, 여러분.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앙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 그래? 수산화물이라 그래. 수산화물. 철이온이 수산화물인데 아직도요 이걸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수산화철, 수산화철. 여기에 2 써지고 여기에 3 써졌는데 이게 뭔지 몰라. 혹시 이게 2고 이게 3인지 이것도 못 읽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속 터져 죽어버려. 이게요, 이면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가 이거면 이렇게 쓰는 거야. 얼마나 친절해. 자, 수산화, 철, 뭐라고? 3이라고 써야 된다고. 여기 OH-니까 3개 있잖아.
이거 올리라고. 이거 이렇게 여기가 3 플러스야. 이거 이렇게 올리면 여기 2 플러스라고. 이거 어? 아시겠죠? 산화수를 뒤에 써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수산화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화수가 2짜리인 놈이다, 3짜리인 놈이다. 이걸 보여주는 숫자야.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면요, 요 수산화물들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 보통 수산화물은 물이 잘 빠져요. 이렇게 물이 빠져버립니다.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물이 빠질 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잖아. 이거 뭐가 남겠어? 수소하고 산소하고 1대1로 있었는데 수소 2개 산소 하나 빼면 수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2가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3 이런 거죠. 당연히 얘는 이제 산화철 이제 고체로 있는 겁니다. 녹슨쇠니까 녹슨쇠다. 그러니까 이제 철광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철광석의 주성분이 요겁니다.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철광석에는 요거하고 두 개 섞여 있는데 요거를 뭐해서 환원시켜서 쇠를 넣는 겁니다. 어디서 해? 주로 그치, 용광로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그냥 말로는 뭐 시킨다 그러면 돼? 환원시킨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죠?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뭐 철을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용광로에 넣어서 요렇게 돌릴 때 넣어주는 게 뭐이냐면요, 탄소 코크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산칼슘. 이거 뭐야? 석회암이야. 석회암, 석회가루야. 탄산칼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철을 이렇게 얻어내는 거.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잘 사는 집 또는 장사가 잘 되는 집, 나는 이제 맛집도 많이 찾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은 이제 뭐 돈 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이제 비싼 집을 가끔 가요. 가서 이렇게 뭐가 비싸게 만드냐, 뭐 음식 맛 보면 나는 뭐 저기 여기 배감순대가 제일 맛있고 사창업이 제일 맛있어요. 한 끼에 막 10만 원, 20만 원 막 이런 데도 사람들이 가는데 보면 첫째, 깔끔하고 모든 게 잘 정리돼 있어. 단 한 곳도 예외 없어. 정말 내가 창틀에 먼지도 이렇게 해본다니까 없어요. 여러분, 청소를 하는데 우리 청소 아주머니가 무슨 정성이 뻗쳤다고 요 창문의 틀에 여기 먼지를 없앨 거야. 이게 만약에 먼지가 좀 없으면 내가 한 거. 뭐냐면 여러분이 책이든 머릿속이든 마음 자세든 깨끗이 정리하지 않는 한 절대 고가의 명품을 만들 수 없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 절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지 알아? 내 책상 봐봐. 허블나게 너저분하죠. 그래서 난 이 정도만 살 거야. 이 정도. 근데 분명한 거 잘 깔끔 떨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남 괴롭히고. 이게 무슨 남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정리 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든 마음이든 집이든 책꽂이든 뭐든
좀 그렇게도 좀 하시고 이제 정리의 시간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묵여넣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부한 거를 잘 정리해서 언제든 딱 꺼내 쓸 수 있게 아시겠죠? 딱 꺼내 쓸 수 있게 여러분들 이제 훈련하시고 그거랑 똑같아. 밥이 집에 있대. 그런데 밥통에 있든지 밥사발에 있는 거하고 냉동실에 이렇게 랩으로 잘 싸서 한 번에 싹 꺼내서 먹을 수 있어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급하거나 빨리 챙겨서 나갈 때는 이게 랩에 싸져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기억으로 꺼내서 시험장에서 써먹으려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고 물에 쏙쏙 넣었다가 촥촥 빼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 연습들 해서 제발 일본 가서 유급 걱정 안 하게 좀 해줘라. 어떻게 대학 보내놨더니 또 빌빌거려요. 아유 나 대학 갔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무슨 소리야. 대학은 그냥 거쳐 지나가는 거지. 거기서 무슨 살림에서 평생 사는 거야? 그냥 거쳐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그 위대한 삶에 조그만 한 여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들 잘 하시고 봐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읽다가 늙어 죽어요. 짜증나.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거 한 30초, 1분 딱 보고 한 장 딱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 책 몇 시간이면 뭐냐? 5시간이면 다 봅니다. 이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잖아. 우리 다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색깔을 보니 야 얘는 담록색이네. 얘는 젓갈색이네.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담록색인데 농도가 무지 엷어. 그러면 담이라는 게 뭐야? 녹색이 보일동말동 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무지 묽어.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시각하게 해서 진하게 색깔 보여주는 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 있는 거를 뭐 CN 어쩌고 화학식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가 2잖아. 2가 있는데 2 넣어서 뭘 확인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산화수가 다른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3짜리를 넣어야 돼. 자, 2 확인할 때 뭐? 3짜리 넣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눈치 때렸습니까? 3짜리 확인할 때는 여기가 뭐 넣는 거야? 무슨 뭐 철시안산, 뭐 헥사시안산, 철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머리 아파 죽겠잖아. 근데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이런 놈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외워줘야 돼. 이건 이름까지 다 못 외워도 좋아. 이거는 여기 보면 봐봐. 티오 시안산 칼륨 길잖아. 아유 티오 시안산 칼륨 티오 요거 시안산 이온 알지? 티오 시안산 칼륨 얘가 여기 보면 여러분 약간 조심할 게 얘는 요거야. 혈적색이야. 혈적색. 피 그냥 피야. 그냥 피만 생각해. 근데 얘네들은요 일단은 앙금입니다. 여러분 네모가 돼 있잖아. 앙금이 네모돼 있으니까 둘 다 파란색 앙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텀블 블루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자 이거 3 풀었으면 화학식 한번 우리 쓰는 연습 해볼까요? 철에는 6개가 붙어야 돼. 철에는 시안산 이온이
CCN이 6개 붙어야 돼. 이게 뭐 베이스가 6짜리 금속이란 말이야. 철은. 그럼 몇이 되겠습니까? 3 플러스래. 그럼 여기가 3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개? 6개. 그러면 마이너스 3이네. 그죠? 여기가. 그죠? 그럼 K 몇 개 필요해? 뭐 K, 뭐 나트륨도 괜찮고. 그래서 칼륨이 당연히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3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어떤 학생은 뭐 이래. 야, 이거 선생님 이거 3개니까 여기는 K2는 2개예요. 막 이렇게.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게 따져볼까요? FE가 2 플러스래. 2니까. 그죠? CN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야? 6개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4잖아. K가 얼마? 2가 아니고. 이거 아니고 얼마? 살아야 된다고. 4.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진한 청색이 되는데 진한 용액이야? 진한 앙금이 생기는 거야. 앙금이 생기는 거야. 밑에 거는 뭐야? 진한 피 색깔의 용액이 생기는 거야. 앙금이 아니고. 됐나요? 오케이? 아, 오늘 좀 덥다. 우리 에어컨 좀 올릴까? 그러면 저기 뭐야? 저 복도에 걸 두고 요걸 켜보자. 맨 맞춰야지 않아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여기서 하얀색은 보통 안 쓰는데 얘는 녹백색 뭐야? 앙금이지. 녹백색 앙금. 얘는 젓갈색 앙금. 적어도 여러분이 철에 관해서 뭐 다 알고 이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 정도는 약간 흐름도를 그냥 뭐 다 100% 쓸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한번 보면 한 30초 내에 머릿속에 싹 들어올 수 있게 그 정도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358로 갑시다. 358. 자, 우리가 아연 300 여기 안 했나? 이게 왜 넘어갔지? 은구리 356. 자, 요거만 좀 보고 우리 쉽시다. 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연 가기 전에 은구리 화합물 해서 별거 없고요. 구리 이온은 물속에 녹으면 푸른색. 수산화구리 어때? 푸른색 앙금이 돼가고 있죠? 사진에서 보이죠? 사진. 그러다가 암모니아를 허블나게 넣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진청색이 된 거야. 진청색.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뭘 말하려고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황산구리를 CuSO4를 넣었어 물에다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진 Cu2+가 해서 푸른색이 됐단 말이야. 그죠? 여기에다가 암모니아수를 넣었어. NH3 아쿠아.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염기성이니까 물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랑 만나가지고 CuOH2 이놈도 뭐야? 푸른색이야. 보이십니까? 이거 물속에 막 진한 푸른색 뭐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치?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허벌나게 뭘 넣으니까 NH3 아쿠아 이걸 과량 넣으니까 Cu NH3 2 플러스 아쿠아 되면서 얘가 진청색이 되다. 이거 실험 과정으로 딱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리하면 푸른색 아시겠죠? 아니면 진푸른색. 그 다음에 불꽃반응 무슨 색? 청록색. 청자는 들어가는 거야 항상. 아시겠죠? 청색은 들어간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 실험 이거 뭐냐? 요런 거 알아보는 거야,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거 알아보는 거고. 357쪽에 은의 산화수는 플러스 1뿐이다. 예, 다른 산화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몇 개와 베이비라고 그래? 2개. 그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2개짜리, 그 다음에 4개짜리, 6개짜리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2개짜리는 은밖에 없어. 아시겠죠? 4개짜리는 일단 아연하고 불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개짜리는 철. 아까 여기 6개잖아요. 뭐 시안산, 철 6개. 오케이? 주석하고 철, 코발트 이런 것들이 한 6개 합니다. 근데 다 외울 건 아니니까 일단 철 정도, 철, 주석 이런 건 6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온이 황화구리 검은색 앙금되는 거 아시죠? COS. 검은색 색깔도 외워야 돼. COS 검은색 앙금. 구리의 그 빨간색 중요 실험 바로 위에 있잖아. COS. 자, 구리온은 2+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이거 플러스 1도 있다는 거. Cu2+가 물속에서 Cu2O 가 되는데 이게 뭐냐?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요게 알데히드야. 요게 들어있으면 알데히드야. 자, 불이 이온이 있는데 여기다가 알데히드를 넣어주면 얘가 환원을 시켜줘요. 왜? 얘는 플러스 2. 얘는 얼마인가요? 얘가 우선권이 있어.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1. 얘가 플러스 1짜리라고. 그러면 얘가 환원됐네요. 누가 시켜준 거야? 알데히드는 구리를 환원시켰단 말이야. 구리 이온을 환원시켰어. 환원시켜주는 성질을 뭐라 그래? 환원성. 아시겠죠? 그래서 알데히드는 무슨 성을 갖는다? 환원성을 갖는다. 기억하시죠? 아니면 오늘 외우는 거야, 아까 거. 뭐 개불도 모르겠지만 알데히드는 환원성, 환원성은 알데히드, 알데히드는 환원성, 환원성은 알데히드 이렇게 머리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꼭 공부하기 싫은 놈들은 아이고 나 기초부터 다 공부해가지고 저걸 쑥쑥 알아들어야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뭘 지금부터 하는 거야. 뭘 맨날 기초로 돌아가. 정석책 사가지고 맨날 앞에만 빠매 뒤로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해야지. 처음부터 잘해야지. 그 전략에 맨날 내가 꼬시는 거에 넘어가가지고 그 짓거리만 하다가 인생 그냥 좀 쳐버려. 그러지 말고 뭐 그냥 오늘부터 외워. 그냥. 알데히드는 무슨 성? 환원성. 그래서 뭐 구리 이온을 2+짜리를 뭐 플러스 1짜리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붉은색, 적색 앙금이 되는 거야. 앙금. 꽃이야. 그래서 구리에서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 산화구리 불막 이렇게 하면 산화구리 된다 뭐 이런 내용하고 여기 2번에 보면 황산구리 오수화물 있잖아. 물 5개 붙어가지고 막 용해도가 어쩌고 뭐 석출량이 얼마고 이거 계산할 때 머리 뽀개지잖아. 그놈이야. 그놈인데 뭐 연습하면 결국에 여러분 계산 문제는 정확히 알면 나중엔 제일 실수도 안 하고 제일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백색 앙금 된다. 얘도 앙금이 되고 얘도 앙금이 되더니 뭐도 구리도 CuOH2 이거 뭐라고? 고체 무슨 색? 청백색. 그 다음에 뭐 진청색 뭐 이런 거 되고요. 황화구리 무슨 색? 검은색 앙금. 화살표 밑으로 찍돼 있잖아. 이거 앙금. 그렇죠? 구리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막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보다 그냥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철은 나올 때마다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구리는 여기 말고도 막
자꾸 등장을 하는데 철은 여기서 우리가 어거지로 공부하지 않으면 얘가 무슨 촉매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자주 뭐 등장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 요 흐름도는 딱 별표해서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좀 쉬자.